시대에 맞춰서 테슬라의 모델 3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테슬라 차가 참 좋답니다. 그래서 신차가 이제 곧 도착을 한답니다. 자, 지금 한번 보러 가시죠. 마이크 일단 외관 스크래치 꼼꼼하게 보고 사고 유무 보고 단차 보고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체크할게요. 야, 제품 불량이냐 조립 불량이냐 둘 다지 않나? 꽂아봐. 엄청 심합니다. 너무 심한데? 이쪽은? 반대편은 그나마 나은데 이쪽도 조금 차이 많이 나는데? 네. 반갑습니다. 100만 구독자 여러분, 하우르모터스 송동혁 대표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또 전기 차량 아니겠습니까? 이 차량은 오늘 출고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량입니다.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3 롱린지 모델입니다. 오늘 차량을 받아서 꼼꼼하게 검수를 한번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보다 현재 이 차량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디테일이라든지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실은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안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조립 상태가 조금 안 맞아도 원래 테슬라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다 이랬다라고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나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갔다. 진짜 크게 흠을 많이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국내 차량이라든지 유럽 차만큼 완성도가 올라가지 못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는 어떨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드램프, 기존의 테슬라가 약간 멍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련되게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얇아지고 그리고 LED 라인까지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범퍼 하단부에 위치해 있던 포그램프, 안개등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생략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심플하고 시티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범퍼 부분에 보면 애매하게 이 번호판 윗부분으로 해서 라인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라인들이 좀 앞범퍼 부분이 얇아지면서 약간 민자형으로 라인이 웃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앞쪽 측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면 이 라인이 잡혀 있고 그리고 프렁크, 후드 쪽 프렁크와 이렇게 라인이 오는 모습이 P사의 P차량과 굉장히 비슷하죠. 솔직히 저는 이 라인이 잡힌 것이 포르쉐의 약간 파나메라라든지 박서 그쪽 라인과 비슷한 그런 질감의 느낌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형에 있어서는 이 프렁크랑 휀다랑 단차가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눈에 거슬렸는데 이번에 메이드 인 차이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러한 단차들은 뛰어나고 훌륭하게 좋다. 그리고 이 라인 잡히는 부분도 상당히 질감이 근육 질감이 느껴지고 라인이 이쁘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은 많이 포기를 했었어야 되지만 이번 신형은
이러한 디자인도 굉장히 질감 표현도 잘 되고 이쁘다, 만족스럽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현재 18인치 235, 45에 18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보던 낯설지 않은 한국 타이어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왠지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휠은 그냥 보시다시피 전기차의 휠,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못났지도 않은 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면부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일램프도 디귿자형으로 심플하게 두 개에서 하나로 통일되면서 좀 답답하고 좀 촌스러운 부분이 심플하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중앙에 테슬라 마크가 있었는데 이제는 레터링 타입으로 테슬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터라는 뜻이죠. 트렁크 상부 부분이 하부 부분보다 많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흠이 추돌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트렁크 부분이 먼저 추돌이 되게 되면 여기 충격이 먼저 가겠죠. 충격이 오면 뒷유리가 지금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 부분에 뒷좌석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충격이 바로 유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유리까지 데미지를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리까지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 비용이 아마 많이 올 건가 여러분, 테슬라 후미 추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퍼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반사경, 그리고 반사경 밑에 후진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얇지만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후방 카메라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큼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신차들 중에 가장 카메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된 걸 운전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뭐 화소가 몇 화소고 이런 건 제가 모르겠으나 카메라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느껴집니다. 기존의 레이더 방식은 빠져버리고 카메라만으로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발전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빨리 오토파일럿도 한번 작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비사로서 가장 적응이 안 된 프렁크, 본네트라고 해야 되는데 프렁크 적응이 안 됩니다. 앞쪽에 내연기관 엔진이 없고 전기차답게 수납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생각보다 은은하게 조명도 들어오고, 근데 굉장히 딱딱해서 뭔가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 소리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물건을 실는다라고 하면 밑에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끔 밑에 내장재를 하나 정도는 깔아줘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까는 용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 액티브 후드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시에, 전방 추돌 시에 이 액티브 후드 잘 나가지 싶습니다. 또한 다른 리뷰를 보니까 여기에 유압 쇼바가 좀 성능이 좋고 큰 애로 장착이 되어서 이 프렁크가 열리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구형 모델보다는 상당히 질감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올라오는 각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내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장의 도장 상태라든지 이런 단차들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도 작업할 때 보면 오히려 더 사고나고 수리 이후에 저희가 단차 피팅 조절을 해서 많이 잡아줬었는데, 요즘 나오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차가 잘 잡혀 있어서 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테슬라 단차 맞겠나 포기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고 나서 단차가 좋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올라갑니다. 스피드도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안쪽에 굉장히 생각보다 깊습니다. 트렁크가 생각보다 깊고, 그리고 신차다 보니까 여러가지 테슬라 용품들이 이렇게 안쪽에 트렁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매트를 살짝 들게 되면 많이 깊습니다. 수납 공간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쪽 부분에
아무 흡음재도 장착이 안 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 뒤쪽에 우퍼 같은데 이렇게 스피커가 뒤쪽에 있는데 흡음재가 안 달려 있다 보니까 약간 잡소리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드렁크 쪽에 조명이 2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깊은 거에 비해서 포지션이 측면부에 있다 보니까 안쪽 부분을 잘 비춰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 키를 놓는 위치가 되게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에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막 놓고 키가 돌아다니고 불편했는데 딱 위치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사선으로 눕다 보니까 키를 이렇게 잡기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고, 그리고 제 핸드폰이 노트입니다. 갤럭시 노트라서 사이즈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도 충분히 편안하게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 고속으로 되네요. 그리고 핸드폰이 누워 있으면 잘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거치대를 달기도 포지션이 테슬라의 경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서 세우다 보니까 충전하면서도 별도의 거치대가 없이 핸드폰의 메시지라든지 또는 전화, 이런 액정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변화된 부분이 핸들 부분입니다. 핸들 부분에 보면 옛날에 기존의 테슬라 전기차도 양옆에 이렇게 레버가 있었습니다. 좌측편에는 뭐 깜빡이, 그 다음에 우측편에는 이제 기어 레버가 있었는데 전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요 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들 안으로 들어갔는데 왼쪽에 보면 깜빡이 제일 끝에,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그리고 요 중앙에 볼록 튀어놓은 경계선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깜빡이 꺼짐, 그리고 여기에 헤드램프, 우측에는 와이퍼, 그리고 음성인식, 그리고 카메라 렌즈,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은 굳이 내가 사이드미러를 안 봐도 모니터만 보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굉장히 신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따로 없습니다. 테슬라는 중앙에 계기판이 따로 없고 핸들, 그리고 태블릿 모니터,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뭔가 허전해. 그리고 좀 나는 아쉬운 게, 이게 허드나 이런 게 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꼭 중앙 부분에 눈을 돌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이런 정보를 취합하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허드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좀 고급지게 요 앰비언트가 들어간 부분. 앰비언트는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수납 공간이 조금 넓게 많이 생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컵홀더도 지금 벤티 사이즈까지 그냥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넓어졌고, 바닥 쪽에 고무 매트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약간 미끌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부분에 이 튀어놓은 슬라이드를 쭉 누르게 되면 안쪽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닫히는 질감도 좋고, 그리고 이쪽 부분 가운데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열게 되면은 은은하게 LED 조명이 들어오면서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가운데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제는 이제 이런 추가적인 용품이나 거치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솔직히 저는 허리를 세우면 위에 머리가 다입니다. 좀 굽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고 뒷부분은 제가 다른 리뷰를 보았을 때는 되게 좁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안 들고 쾌적하고 쿠션감도 폭신폭신해서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뒤에 자그마한 모니터가 하나 있죠. 모니터에서 이렇게 재밌게 바람 방향이나 풍향이나 이런 것도 디지털로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동영상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나이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겠지만
한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렇게 밑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멀미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포지션이 사실 뭐 렌즈로버나 뭐 이런 벤츠처럼 후다 헤드레스트 쪽에 위치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면 밑으로 시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의 어른이 뒤에 타서 밑을 바라보고 이렇게 간다,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주행 질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차를 사게 되면 바로 오토파일럿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운행을 해서 보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보정 단계를 거쳐야만이 오토파일럿도 되고 어댑티브 하이빔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 후진 다이얼 레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 이렇게 전진, 그리고 뒤로 밀면 얏 후진, 그리고 주차 시에 파킹을 길게 버튼을 눌러주면 주차, 그리고 기아를 중립으로 넣을 땐 중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중립.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질감은 있지만 좀 숙달만 되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토파일럿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아쉽네요. 일단 매뉴얼상 보면 이러한 보정 단계를 충분하게 거치면 오토파일럿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행 중인데 엑셀에서 발을 떼면 탄성 주행이 안 돼요. 바로 그냥 브레이크 밟는 거와 동일하게 차가 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밟고 있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기존의 테슬라도 제가 많이 좀 타본 편인데 사실은 풍주름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차 자체가. 근데 그 이유가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뒤 전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와, 기존의 테슬라의 어떤 그런 좀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잡히고 되게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중 접합 유리만으로 이렇게 소음이 많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에 실질적인 흡음재나 이런 방음도 좀 많이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 자체도 되게 좀 편한 느낌을 받지만, 야, 이거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 딱딱한 느낌의 테슬라의 느낌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드러운 승차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방지턱을 이렇게 부드럽게 넘는다고? 오! 가속력이 굉장히 부드럽고 반응이 빠릅니다. 솔직히 내연기관보다도 저는 반응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전기 모터가 구동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사운드가 못 받쳐주니까 그게 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넣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기존에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고 불편했던 테슬라,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무거운 느낌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쿠션감이 좋아졌다. 오, 부드러운데? 전기차를 타면은 이 뭐 안 좋은 승차감의 딱딱한 느낌에, 그리고 울컥거리는 느낌,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 바로바로 오는 그 충격감, 그리고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것 같을 때 그런 소음, 진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차 띄워서 서스펜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깜빡이 정말 적응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테슬라를 타다가 이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량을 탄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테슬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변화가 되면 얼마나 변화가 될까. 저도 이런저런 리뷰를 보았었는데 정말 과거의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별로 타기 싫은 차였는데 정말 편안해진 이 승차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디자인도 이제 그냥 테슬라가 아닌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차 같은 차, 차다운 차 이렇게 디자인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오토파일럿의 기능, 이 기능 오늘 구현해 보진 않았지만 사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토파일럿 기능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차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량이 더욱더 놀라운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차량의 디테일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오늘 체감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저희도 공부가 필요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또 체감을 했지만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테슬라 한번 시운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토파일럿 기능까지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좋았을 건데 정말 오토파일럿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